대법원 2021년 4월 22일자 2017마 6438 전원합의체 결정입니다. 항소장 부본이 피항소인에게 송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불능된 경우에 항소심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제 주소를 보정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항소인이 주소 보정하면 다시 그 주소로 항소장을 송달하는데, 항소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막히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항소심 재판장이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하여야 한다 라고 했던 종래, 지금까지의 판례가 다시 한번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문제 삼아서,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판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전원합의체 결정입니다. 사안이 이제 일부 승소한 갑의 입장에서 을이 패소 부분에 대해서 을 측이, 피고 측만이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이제 항소장 이 부본을 피항소인인 갑에게 송달하려 했지만 수치인 불명을 이유로 송달 불능이 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장은 항소인 을에게 피항소인 갑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민사소송법 402조 1, 2항에 따라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하였는데, 이게 적절한가의 문제, 즉 잘못되었는가의 문제에 대한 전원합의체 결정입니다. 일단 조문을 보면 401조에서 항소장 부본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돼야 되고, 402조의 1항에서 항소심 재판장이 항소장을 심사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원심, 1심 재판장이 한번 심사를 하고 다시 한번 요 402조에서 항소심 재판장이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재판장 등이라고 해서 이제 법원 사무관 등에게 심사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용어가 항소심 재판장 등이라는 말이 붙었죠. 그 다음에 2항에서 항소인이 보정 명하고 기간을 준 것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준 것에 대해서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면 항소심 재판장은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해야 한다. 이런 402조 2항의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을 명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항소심 재판장이 항소장을 명령으로 각하한다. 1심에서 소장을 명령으로 각하한다.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하고 그 다음에 소장 심사에 있어서 소장을 각하한다. 명령으로. 이런 경우 주소 보정 등을 응하지 않았을 때 그런 경우에 대한 것을 대응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사안에서의 쟁점은 계속 반복되지만 주소 보정 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하여야 한다라는 종전 판례의 그 유지 여부가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문제된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이 조문이 명령으로 이렇게 항소장을 각하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된 것이 그 조문의 취지 이런 것에 비춰서 문제될 것이 없는 이런 것이다. 즉 문헌 해석과 그 입법 양역에 비춰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소장 부본이 송달 불능에 이른 경우 재판장이 주소 보정 명령을 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소장 각하명령을 하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항소장 부본이 송달 불능에 이른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소 보정 명령을 하고 항소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여한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그 이유를 설시하고 있지요. 또 두 번째 보면 항소인이 위와 같은 항소심 재판장의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항소인이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는 의사가 없다든지 항소심 재판이 제대로 진행 개시되지 못해도 무방하다는 태도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재로서 이런 태도에 대한 제재로서 주소 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실무상 항소인이 항소심 법원에 주소 보정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소 보정 명령에 응한 것이 되고, 만약 피항소인의 주소가 그대로 변동되지 않았다면 항소인은 이 주소 보정 명령이 있더라도 주소 보정서에 주소 변동 사항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 또는 표시만 해도 된다, 충분하다 라는 것이죠. 실무상.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될 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소인이 피항소인의 송달 장소를 더 이상 알 수 없다면 드디어 할 수 없이 공시송달을 신청함으로써 이제 주소 보정 명령을 이행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점 등도 이유로서 이게 문제될 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좀 아까 말했듯이 최종적으로 송달 주소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한다든지 함으로써 주소 보정 명령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주소 보정 명령이 항소인에게 수인하지 못할 정도의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충분히 이게 항소장 각하 명령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실무상 항소장 부본 송달 불능을 이유로 한 주소 보정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주소 보정 명령서에는 그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않는다면 항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이 즉 민사소송법 402조에 따라서 이렇게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항소인은 주소 보정 명령을 만약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항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라는 점을 또 이유로 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 항소심을 1심 재판을 충실하게 하고 항소심을 속심제의 어떤 지금 구조로 보긴 하지만 실제 사후심에 가깝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재판이 늘어지고 다시 한번 또 이게 재판이 1심, 2심 신급제 있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1심을 충실하게 하고 항소심은 사후심적으로 운영하려는, 그렇게 해서 분쟁을 조금 더 충실하면서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재판 운영이 나아갈 향후 방향으로 삼고 있는데, 그런 점에 비춰서도 종전 내지는 지금의 이런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한 것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도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5가지 점 등을 이유로 현재의 판례가 타당하다, 지금까지의 판례가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지요. 이런 내용을 지금 요약해서 말한다면 다수 의견은 결과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402조 1, 2항의 문헌 해석과 입법 현역, 그 다음에 현재 판례는 항소인이 항소심 재판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데 대한 제재의 의미, 즉 항소장을 송달함에 있어서 주소 보정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제재의 의미. 항소인에 대한 주소 보정 명령은 항소인에게 수인하지 못할 정도의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항소장 각하 명령은 항소인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재판인 점. 현재 판례는 1심 재판을 충실화하고 항소심을 4, 5심에, 물론 속심제, 4, 5심에 대칭되는 속심제이지만 4, 5심에 가깝게 운영하기 위한 이런 지금 정책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속심제에서 1심과 항소심이 속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속심제를 전제로 한다면 조금 이 부분에서 항소장이라는 것이 각하 그대로 명령으로 하느냐 부분에서 조금 걸림돌이 될 수는 있는데,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취지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항소심을 4, 5심에 가깝게 운영한다라는 것에 부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취지 근거에서 지금까지의 판례가 타당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다수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항소장 부본의 송달 불능은 소송 계속 중 소송 서류가 송달 불능된 것에 불과한 점. 소송 서류의 송달 불능, 속심제라는 전제로 한다면 이 상황에서 쭉 변론이 진행되면서 소송 서류가 송달되는 이런 과정이고, 속심이니까 항소심의 항소장도 일반적인 소송 서류가 송달 불능된 것, 속심이라는 전제라면 에 불과한 거다. 그 다음에 항소인이 항소장 부본의 송달 불능을 초래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피항소인의 주소 불명이 된 게 항소인의 책임인 것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그 불이익을 오로지 항소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소장 각하 명령과 이제 그 유사한 대칭 구조를 이해하라고 했죠. 소장 각하 명령과 항소장 각하 명령은 본질적으로 다른 재판이므로, 소장의 경우는 이제 송달 불능이 되면 각하 명령을 하는데 유사한 구조지만, 여기서는 이제 본질적으로 다른 재판이므로 소장 부본이 송달 불능된 경우 주소 보정 명령을 하고 불응 시 소장을 각하 명령하는 것에 관한 법리를 항소장 부본이 송달 불능된 경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이런 등에 비춰서 402조 1, 2항의 근거에서 항소인에게 주소 보정 명령을 하거나 그 불이행 시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현재까지의 기존 판례는 그러니까 변경되어야 한다라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전원합체 결정은 항소장 부분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등등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해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런 전원합체 결정입니다.